제가 재산을 다 잃고 능력도 없어지고 돈이 영원으로 돌아간다면 자산이 130억이나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네. 가지고 있는 뭐 회사나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네. 재산도 빵원이야. 능력도 리셋이 됐어요. 지금까지 이제 뭐 개발하거나 이제 키워온 스킬이 다 사라졌어요. 그 상황으로 만약 돌아간다. 기억도 기억은 조금 남아있어요. 그냥 나는 누구인가 정도만 이제 인지하고 네. 이렇게 돌아간다 했을 때 예. 그 성공했던 뭐 어떤 이제 그 경험치나 이런 이제 기억은 어렴풋이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다시 이제 100억대 자산가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겠어요? 일단은 제가 성장하게 된 배경도 사실 대의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했는데 누군가를 좀 돕고 싶다, 가진 거 없어도 누군가 돕겠다는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내가 누군가를 돕다 보면 그 사람도 저를 돕는 거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남아있다고 하면 아마 누군가를 돕는데 최선을 다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기부여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돈이 영원이니까 도서관을 가서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번 알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사실 뭐 그 일을 계속 하면서 다른 시간에 해도 되는데 일이 없다 그러면 알바를 찾는데 요즘 알바가 되게 다양한 알바가 많거든요. 블로그 재택하는 그런 알바들도 있고 SNS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부업을 하겠죠. 그럼 집에서 또는 그 도서관에서 재택을 알아보고 재택 활동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3,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도 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월에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은 월에 100 이상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70, 100 이렇게 받아가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럼 블로그 재택부업 알바가 어떤 거예요? 저희가 그 원고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원고를 어느 정도 각색해가지고 유사문서만 안 걸리게 그냥 글을 올리는 작업들인 거죠. 그리고 SNS도 마찬가지로 인스타에서 저희가 이미지랑 이런 걸 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다 글을 올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내 블로그가 엄청 키우지 않은 상황에서도 네. 그냥 신생 블로그여도 받아가지고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블로그를 그냥 드려요. 처음에 저희가 블로그를 괜찮은 거 세팅을 해서 그 블로그를 드리고 그 블로그에다 그냥 글을 올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알바를 통해서 매달 이제 뭐 몇십에서 몇백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이제 벌겠다. 그럼 벌었어요. 그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도서관에 있잖아요. 도서관에 있는데 사실 책을 읽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책을 읽지 말고 적어도 3일 정도는 도서관을 그냥 산책하는 거죠. 대신 그냥 뭐 멍하고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냥 거기 가서 책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한두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한 2시간 정도를 내가 책을 계속 보고 다니는데 뽑을 수는 없어요. 뽑지 않고 책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제목이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2시간이면 사실 아무리 도서관이 넓어도요. 지치거든요. 지루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책에 제목이 관심이 가고 경영이든 과학이든 내가 원하는 분야가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3일 정도를 하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2시간씩 3일 정도 내가 책 제목만 보고 다니고 분야별로만 보고 다니면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싶고 어떤 책이 진짜 막 저거 진짜 꼭 보고 싶은데라고 했던 게 대신 공책 하나 하고 펜은 들고 가야죠. 제목을 적습니다. 하다 보면은 내가 관심이 유독 가고 계속 궁금했던 것들이 있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 분야의 궁금증이랑 호기심 그리고 욕망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됩니다. 그럼 굉장히 보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학습 능력과 속도가 거의 뭐 평상시에 그냥 내가 뽑아갖고 막 보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완전히 씹어먹을 준비가 되는 거죠. 대신 딱 3권만 고릅니다. 많이 고르면 어차피 보지도 않아요. 3권 딱 고르는데 이 3권을 저는 2번 정도는 꼭 보라고. 3권을 2번 정도 같은 분야에서 이제 책을 보면요. 굉장히 자기가 전문가가 됩니다. 실제로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고 나서 그냥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사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진 않은데 백기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백기라고 그러면 보통 되게 싫어하고 부정적인 단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베끼는 거랑 학습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도서관에서 책 주고 학교에서 교과서 주고 그거 똑같이 베껴라. 그리고 문제를 줘도 이렇게 꼭 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베낀다 생각하고 그 책을 그냥 아예 씹어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번씩 읽었잖아요. 3권을. 그러면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됐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이제 눈에 보인 거거든요. 사실 그 분야에 책이 갔다는 거는 이틀 동안 내가 그걸 봤으니까 이미 이거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된 거니까 그쪽 분야로 어떻게든 취업을 할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내가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유독 그게 이제 눈길이 갔다라는 거는 그쪽 분야가 본능적으로 내가 이제 그쪽에 끌린다는 거니까 맞아요. 그쪽에 3권 정도를 이제 2번씩 읽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말은 통할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그 규모는 상관없이 그쪽 분야의 아주 작은 기업이라도 취업을 하겠다. 소기업을 더 추천하고 싶어요. 오히려 소기업이 최고입니다. 대신에 이제 월급은 작잖아요.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돈 내고도 배우지 않습니까? 배운다 생각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배우면서 돈도 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분야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일을 하면요. 저는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워라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워라밸 좋아요.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분야고 내가 끌리는 분야였잖아요. 아마 안 지칠 거거든요. 그 분야가. 그러면 퇴근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뭐 7시 야근 있다 그래도 한 7시, 8시면 오니까 그 뒤로도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빨리 끝나면 6시도 끝나고요. 그 시간에 내가 일과 관련된 컨텐츠를 습득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무료 강의나 책이나 이런 관련된 스킬들을 좀 습득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면 영상에서 뭐 다양한 그 분야의 서브 분야 그 일에서 배우지 못하는 조금 이 스킬을 갖고 있으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 분야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이런 궁금증이 유발되는 것들 위주로 스킬을 습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배운다던가 소프트웨어를 배운다던가 직무 스킬을 배운다던가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태그를 활용해가지고 배운다고요. 예,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걸로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렇게 이제 하면은 어느 정도 스킬이 생기잖아요.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무료 강의도 많이 들었죠. 유튜브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리가 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분야의 또 전문가들이잖아요. 책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내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실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으니까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는데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알려주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내 채널에다가 한번 운영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앞쪽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까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 그리고 SNS를 가지고 부업을 했었잖아요. 그 채널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채널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그쪽 알고리즘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블로그 재택알바 하면서 네. 뭐한 달에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벌었던 거 가지고 다시 이제 내가 역으로 이제 그 블로그를 개설해서 내 거를 이제 키우겠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본업을 한 거, 퇴근 후에 이제 좀 더 직무 스킬 배운 것들을 네.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던가 네. SNS에 올린다던가 하면서 네. 계속 채널을 키워간다.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데이를 왜 얘기해 드렸냐면은 그거 하다가 사람들은 지치거든요. 하고 싶지 않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느낀 건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중간에 그만 못 두는 거예요. 왜냐면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이제 저 좀 알려주세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더라. 이런 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스텝 어떻게 또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실 전문 분야가 됐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실제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레퍼런스 쌓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들을 많이 쌓는 거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의 경험, 이렇게 했을 때의 경험 여러 노하우들이 쌓일 테니까 그런 노하우를 차곡차곡 모으고 그리고 또 했던 것들을 좀 잘 나열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보통 모으고 끝나고 아니면 모으고 나열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한 공간을 정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쭉 나열할 수 있다고만 하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런 콘텐츠들의 퀄리티를 좀 높이고 그들이랑 소통도 하고 이제 그렇게 뭔가 재밌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현금 흐름이랑 그 정도는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네. 어쨌든 이게 확 늘려야 되잖아요. 돈을 원래 이제 자산으로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스텝.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성실하기만 하면 네. 충분히 이제 다시 재기하고 빵원해서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실 키 포인트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보통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분야에 쌓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한 가지는 그쪽 분야에서 창업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 분야에서 완전히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거나. 근데 사실 창업 추천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창업은 어느 정도 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강제 창업을 했거든요. 원래 회사 직원에서 시작했다가 창업을 강제로 잘리면서 코로나 때 억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하기 싫었던 이유가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사람을 관리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 막 다독이기도 해야 되고 경영적인 부분이랑 이제 이렇게 동기부여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장이면. 근데 그런 거가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또 너무 도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회사 내에서 소기업을 들어갔잖아요. 그럼 일도 많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를 키우면 키울수록 내가 중책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중에 4명짜리 회사에 저도 들어갔었지만 4명짜리 회사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사급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소기업을 들어가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표님한테 막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 분야를 내가 파일을 막 키우는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이 분야의 파일을 이렇게 키워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큰 회사의 이사가 되는 거고 그 큰 회사의 본부장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많은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럼 회사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나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 그래서 실제로 내 사업처럼
일을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해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거의 수십억에서 1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는 거는 한 회사에 임원이 되거나 창업을 해가지고 그 창업한 회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창업하는 길은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그런 길 말고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다니면서 네. 아까 뭐 퇴근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퇴근 후나 주말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네. 이제 그 자산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아까 그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자기가 일하는 분야는 분야대로 일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주말이나 아니면 퇴근 후에 강의를 하거나 실제로 다른 사람 알려주는 아까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블로그나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나도 업무 스킬을 배우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뭐 카톡으로 알려주든 뭘로 알려주든 만나서 알려주든 강의를 하든 그 사람들의 업무적 스킬을 알려주는 공간이죠. 그것만 해도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이 추가적인 부수입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큰 돈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역시 많이 알려주면서 그 사람들도 또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온 경험으로 다시 영문으로 돌아갔을 때 네. 이러저러한 이제 테크트리를 타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의 이제 그 경제적 환경과 기반은 갖춰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예를 하나 딱 들어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마을이 있어요. 한 마을이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100명이 산다고 칠게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 누구나 다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100명이 고기를 사러 가요. 멀리 1시간 정도의 거리를. 그럼 100명에서 1시간 거리를 가면 총 100시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한 명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혼자 가서 고기를 가지고 와요. 그럼 이 사람은 이 100명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편해졌기 때문에 효율로 봤을 때는 이 100시간의 일을 혼자서 한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서 나 고기 좀 사주세요 라고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바로 돈을 버는 그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돕는데 도우면서 나도 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거 보신 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네.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표님처럼 이제 뭐 돈 많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게 있죠. 그 사람이 우리가 좀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람이 만나서 어차피 커뮤니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돕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대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뭐 어디서든 강조를 하는 게 그겁니다. 서로 도와주다 보면은 회사에 내가 가더라도 회사에 옆에 있는 동료, 위에 있는 상사,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 다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사람이 모여 있고 그 일이 잘 되고 있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가르쳐 주다 보니까 계속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그리고 강의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주말이든 뭐든 강의를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 좀 한계에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사실 책을 내는 것도 되게 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출판을 하기도 했지만 이 책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도와준다는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책을 좋아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방법론적인 걸 알고 한다는 거에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책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남을 돕는 마음으로 마인드셋을 바꾸면 선택지마다 조금 더 이제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책 쓰는 거 너무 거창한 게 아니라 뭐 블로그나 이제 뭐 브런치나 이런 데다가 연재했던 것들 그냥 모아서 그냥 가볍게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도움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또 이제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긴 영상 봐주신 시청자님들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